네, 안녕하세요. 한국둘레길TV의 장둘레입니다. 네, 여기가 어디냐면요, 김포 대명항입니다. 아마 그 둘레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김포 대명항은 바로 평화누리길 1코스의 시작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횟집들과 편의시설들도 있고요. 자, 출발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평화누리길은 총 길이가 아마 한 약 187km 정도가 되고요. 김포 이 대명항에서 시작해서 연천에서 끝나는 총 12개 코스를 가진 굉장히 긴 트레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그 평화누리길 1코스는 약 한 14km, 그리고 대략 예상 시간으로는 3시간 반에서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길이고요. 그리고 그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철책도 구비되어 있고 좀 높낮이가 있는 언덕이 있어서 난이도는 이제 하보다는 살짝 높은 한 중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간에서 이제 그 도착지까지 문수산까지는 이렇게 특별한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편의점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식당들이 많은데 그 미리 필요한 물이나 간식은 구비를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뭐 식사를 안 하신 분들은 식사 정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명항에는 이렇게 멋진 함산공원도 있어요. 그래서 일찍 도착하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구경을 하시고 이렇게 기분 좋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함산공원 끝에 보시면은 지금 저 차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평화누까지 보이시죠? 저기가 공식적인 평화누리길의 시작점입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평화누리길 시작점입니다. 여기 보면은 평화누리길 1코스, 이제 염화강 철책길이라 그래요. 염화강이 이 김포와 강화도 사이에 흐르는 강인데요. 염이 무슨 염자일까요? 소금염입니다. 그리고 강 하자겠죠. 즉 소금기가 있는 강, 바다와 만나는, 민물이 만나는 그 강이어서 염화강이라 합니다. 평화누리길 도보 여행자 안전수칙이 보이고요. 아무래도 시작점이다 보니까 평화누리길에 대한 안내, 그리고 전체 코스도 등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평화누리길 같은 경우는 그 패스포트 인증 시스템을 구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각 그 시작 지점마다 이렇게 스탬프함이 있습니다. 열어보면은 아마 스탬프가 비치가 되어 있을 텐데요. 네, 스탬프 보이시죠? 그리고 평화누리길 여권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종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찍어가지고 각 코스마다 스탬프를 찍어서 인증을 하면 되겠고요. 스탬프만 찍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얼굴도 같이 나오게 찍어서 나중에 평화누리길 카페나 아니면 그런 곳에다가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최종 완주를 하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린다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완주를 총 2번 했는데 뭐 선물을 신청해서 받지는 않았습니다. 좀 귀찮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요. 자, 이제 드디어 철책이 시작되네요. 염화, 저 너머는 강화도 땅이겠죠. 가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가을 하늘이 참 공활하고 그리고 아주 평화롭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평화누리길 리본이 보이죠? 네, 약간 색이 바랬습니다. 평화누리길은 리본 표식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그 2코스 문수산 쪽이나 아니면 이제 중간중간에 약간 그 제 기억으로는 제가 2번 완주를 하고 바로 작년 이맘때까지 걸었는데 좀 이렇게 좀 불편한 리본이 약간 안 달려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리본 표식이 잘 되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염화강 철책길은 개인적으로는 평화누리길 중에서 연천 10, 11, 12코스 구간 다음으로 좋아하는 구간이고요. 그 이유는 이렇게 좀 철책, 그리고 이제 해병대 기지들도 있고 초소들도 있습니다. 철책이 주는 그런 평화누리길에 대한 테마와 맞는 그런 부분부터 굉장히 그 안으로 소박한 농촌의 풍경이 펼쳐져 있고요. 또 보기 힘든 그런 아주 작은 파시가 펼쳐지는 그런 폭우, 그리고 불에도
이러한 섬들까지 어우러져 가지고 갯벌의 낭만과 멋을 즐길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덕포진 같은, 그리고 손돌목의 그 손돌의 묘 같은 역사적인 재미있는 이야기나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콘텐츠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걸으실 만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곳은 덕포진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포대가 있지요. 그리고 포대는 다 바다를 향하고 있고요. 잘 정비되어 있는 이 사적은요, 사실은 그 역사적 흐름으로 볼 때는 많은 아픔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그러니까 미국과 프랑스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화도에서 침공했을 때 가장 격렬하게 싸웠던 곳 중 하나가 이 덕포진입니다. 덕포진은 아무래도 이제 김포방면에서 적을 요격했었던 곳이고, 무수산과 더불어서요. 그리고 맞은편에 초지진이나 덕진진, 강화도에 있죠. 그 다양한 포진들과 돈대들은 또 강화도 방면에서 적을 요격을 했습니다. 물론 실패를 했고, 어제연 장군은 사망하고, 어지연 장군 그 장수기 수자기는 해외에 뺏겼다가 다시 되돌아왔던 그런 역사적 아픔을 담고 있었던 흔적이기도 합니다. 사적이지만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올라가서 당시 그 포진의 그 흔적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포진 위에서 이렇게 걷는 맛도 있고요. 참 길이 아름답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손돌목이 보이는 곳에 와 있습니다. 저 너머로 그 용두돈대, 광성보호의 용두돈대가 보이네요. 여러분, 목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그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외선들을 물리쳤을 때 그 울뚫목이란 곳에서 대승을 거두셨죠. 이 손돌목도 목자가 붙습니다. 손돌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기가 지금은 이렇게 잔잔한데 사실은 굉장히 그 물살의 소용돌이가 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없는 곳이라 그래요. 자, 이 고구려가 이 몽골에 침입을 받아서 이렇게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죠. 그때 고려 고종이 급하게 이곳에서 배를 타고 강화도로 피신을 해야 됐습니다. 그때 손돌이라는 뱃사공을 이렇게 섭외를 해서 급하게 그 낡은 배를 타게 돼요. 손돌은 이곳의 그 물살을 잘 알고 물길을 알기 때문에 직선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좀 뺑뺑 돌아서 안전하게 갔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직선으로 가지 않고 자꾸 배를 돌리는 것을 보고 이놈이 나를 그 몽골에다가 잡아서 바치려 하나 보다라고 하고 배에서 그 자리에서 손돌을 참수를 명합니다. 그때 손돌이 죽으면서 내가 죽거든 표주박을 바다에 던져라. 그리고 그 표주박이 움직이는 대로 배를 이끌면은 맞은편에 닿을 것이다 라고 유언을 남겼다 해요. 실질적으로 손돌이 죽고 나서 그렇게 해서 고려 고종은 안전하게 강화도에 닿을 수 있었다 합니다. 그 이후로 정말 그 손돌에 대한 죄책감, 그것 때문에 이 손돌이 죽었던 곳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 손돌의 묘를 짓고 제를 지냈다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소용돌이를 손돌목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럴 줄 알았으면 위에서 사진을 담을 걸 그랬어요. 지금 이 철책 밖으로 보이는 게
덕포나루, 덕포포구입니다. 지금 저 섬은, 정면에 보이는 저 섬은 브레도고요. 이 덕포포구가 원래는 지금도 뭐 작은 포구이긴 합니다만은 김포에서 이제 현재 정말 남지 않은 이 포구 중 하나고요. 숭어나 아니면 젖새우 등등이 아직까지도 잡혀가지고 이렇게 어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평안우리길 릴레이 종주를 했을 때 여기에서 파시가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본 적이 있었어요. 약 어선이 한 2척이나 3척 정도 아주 작은 어선이 이렇게 대어져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새우나 물고기 등등을 이렇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천에도 만수포구 해가지고 포구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가지고 그 포구들을 따라 걷는 길을 이렇게 인천 둘레길의 한 코스로 정하고 있는데요. 인천의 포구는 이제 개발 때문에 사라지겠습니다만은 이 군사지역 안에 있는 이 덕포포구는 여러가지 안보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많은 이들이 찾지 않아서 개발과는 상관없이 언젠가 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데 전에는 열려 있었는데 지금은 문이 닫혀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참을 걸어왔습니다. 이미 절반 정도 구간은 지났고요. 앞으로 한 문수산성 초입 1코스가 끝나고 2코스가 시작되는 지점, 거기까지는 약 한 7k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철책을 따라서 가을은 한창이고요. 이미 추수가 끝난 논, 그리고 이렇게 야산들이 펼쳐져 있는 정말 한적한 시골길입니다. 평안우리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가 2번 완주를 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정 코스는 또 이제 행사나 아니면 기타 등등으로 4-5번 이상씩 그런 코스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약간 이렇게 김포나 아니면은 연천을 제외하고 중간에 파주, 그리고 또 고양 일산 그쪽 구간 같은 경우는 사실 아쉬움이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길을 잇다 보면은 고양이나 파주 구간이 안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평안우리길과는 맞지 않다거나 아니면 풍광이, 심지어 이제 고양 일산 같은 경우는 킹킹sap을 지나기도 해요. 백화점이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 숲 사이를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길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평안우리길을 걷고 싶다라고 하면은 초입 이 1코스를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고, 약간 좀 어느 정도 체력이 되고 둘레길을 즐기신다 하면은 연천 쪽 구간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앞으로도 지금 한 겨울 정도쯤 해가지고 연천 쪽 구간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 예정인데, 그때는 아마 연천의 아름다운 산야, 그리고 극한의 추위와 도전을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쭉 평지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야산이 한두 개 정도 나올 겁니다.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길을 지나다 보면 이렇게 코너에 슈퍼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문이 열려 있네요. 할머니가 이렇게 주인분이시고요. 열려 있을 때가 있고 닫혀 있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아무래도 시골의 슈퍼가 다 그렇다시피요. 그러니까 너무 이 슈퍼를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안 하시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음료수나 간식 같은 거요 드시다가 슈퍼가 열려 있으면은 가볍게 이렇게 약간 음료수 캔이라도 하나 팔아주시는 정도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편하게 계속 이렇게 평지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쭉 문수산성까지 가도록 하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전거길, 평안우리 자전거길이 헤어졌다 만났다 하는데, 사실 평안우리 자전거길만 표식을 보시고 가시면은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문수산성 방향의 표지판만 보고 걸어가시면은 안전하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저 멀리
지금 보이는 산보다 그 뒤로 문수산이 숨어 있는데요. 앞으로 한 6.5km 정도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약 한 종점까지 2km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거의 다 왔다고 보면 되겠고요. 자, 문수산이 보입니다. 김포의 명산이에요. 화면으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정상까지 문수산성 성벽이 나 있고요. 그렇게 따라서 올라가면은 문수산 정상을 올라가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길이 평화누리길 2코스이기도 합니다. 평화누리길 2코스는 저 문수산 정상계 바로 밑에서 그 너머로 빠져요. 그래서 조각리 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이 1코스는 한 4시간 정도면 완료가 될 만해요. 그래서 이제 좀 길을 걷기 좋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예전에 행사했을 때는 1코스와 2코스를 연달아 걷고, 그리고 그 조각리 쪽으로 가면은 조각리 마을회관이 있어요. 그게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 1호인데 2인실이 한 3만원 정도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게스트하우스로 마을회관을 개조해서 굉장히 깨끗하고 편안하거든요. 거기서 1박을 하고 2코스 조금, 그리고 3코스마저 이어 걸어서 이제 그 전류리 포구에서 끝난 1박 2일 코스가 상당히 저는 괜찮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 한국 둘레길 TV가 뭐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커진다면은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함께 걷고 이렇게 1박을 하고 또 이어 걷는 그런 약간 장거리 걷기를 해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문수산은 굉장히 명산입니다. 그 높이 자체는 200m 살짝 넘겠지만 정상 너머께는 전부 북한이에요. 정상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은 북한군 초소와 참호, 개미굴처럼 다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병인양요나 신미양요 때 또 초토화가 됐던 그런 슬픔을 갖고 있는 역사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까지 힘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평화누리길 1코스 종점이자 2코스 시점인 문수산성 남문 문수산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2코스 조강철책길이 시작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1코스의 시작 지점과 마찬가지로 와우! 2코스 안에는 패스포트가 엄청 많네요. 네, 스탬프도 있고요. 여기서 2코스를 도장을 찍으시고, 자, 여기 보이는 등산로를 따라서 문수산성 정상계까지 가셨다가 빠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왔으니까 잠깐만 쉬어갈까요? 어우, 여기 아주 시원하게 그늘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으차. 늦가을에 정말 기분 좋게 걸을 수 있는 코스예요. 그래서 누구나 사실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도 굉장히 추천할 만한 코스고요. 네, 이것으로써 일단 평화누리길 1코스에 대한 답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4시간 정도 쉬엄쉬엄 밥도 먹고 해서 걸렸던 것 같고, 아무래도 이렇게 거의 평지고 살짝 해안초소 따라서 오르내리는 것 외에는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둘레길을 처음 걷고자 하시는 분은 누구라도 이렇게 도전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 가을에 혼자 걷기도 참 괜찮은 코스고요. 여기에서 이제 건너서 버스를 한 2번 정도 갈아타고 살짝 걸으면은 그 차를 세워놨던 이제 시작 지점 대명항으로 가게 됐는데, 마지막 돌아가는 길까지 안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국 둘레길 TV의 장돌레였습니다. 다음 길에서 만나겠습니다.